주식 유튜브를 켜면 거의 모든 채널이 한 번쯤 말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저항선을 뚫으면 사라. 조회수 수십만, 수백만, 댓글마다 이걸로 벌었다는 간증이 달립니다. 정말 통할까요? 저는 이 비법 하나만 아는 AI 트레이더를 만들어 진짜 돈이 오가는 시장에 풀고 그가 사고판 모든 거래를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돌파 매매는 가장 인기 있는 비법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림이 직관적이거든요. 막혀있던 선을 위로 뚫는 순간 누구나 이제 간다고 느낍니다. 초보도 차트만 보면 따라할 수 있고 신호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할까요? 비법의 정체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첫 선수에게 가르친 그대로. 먼저 저항선부터 제대로 그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 하나. 저항선은 정확한 한 줄이 아닙니다. 가격이 부딪혔다 튕기는 구역, 띠입니다. 그어보죠. 가격이 올라가다 어떤 높이에서 막혀 내려온 자리, 거기에 한 번, 또 올라왔다 같은 자리에서 막히면 그 띠는 더 단단해집니다. 부딪힌 횟수가 많을수록 반응이 또렷할수록 그 벽은 의미가 큽니다. 반대로 선을 너무 많이 그으면 안 됩니다. 온 차트에 줄을 치면 아무 데서나 신호가 보이는 착시에 빠지거든요. 진짜 여러 번 검증된 띠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자, 가격이 그 띠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속습니다. 띠 위로 잠깐 삐죽 솟은 것만으론 돌파가 아닙니다. 그건 위를 찍고 도로 내려오는 꼬리일 수 있어요. 진짜 돌파의 첫 조건은 봉이 그 띠 위에서 마감하는 겁니다. 찔러본 게 아니라 끝까지 위에 머물러 끝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거래량입니다. 진짜로 격을 넘는 순간엔 사려는 힘이 몰리며 거래량이 평소보다 확 늘어납니다. 거래량 없이 슬그머니 넘은 건 힘이 없는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조용한 장에서 뜬금없이 튀는 가격, 이런 건 가짜가 많아 걸러야 합니다. 정리하면 띠 위에서 마감했는가, 거래량이 터졌는가, 이 둘을 같이 봐야 진짜에 가까워집니다. 진짜 돌파를 확인했다면 들어가는 방법은 둘입니다. 하나, 띠 위에서 마감하는 걸 보고 곧장 산다. 둘, 고수들이 더 쳐주는 방법인데 되돌림을 기다립니다. 돌파한 가격은 종종 그 띠로 한 번 되돌아와 톡 찍고 갑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방금까지 천정이던 저항선이 이번엔 바닥,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막혔던 벽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 되돌아온 자리에서 다시 위로 튕기는 봉이 나오면 거기가 가장 좋은 진입입니다. 산 다음엔 반드시 손절을 정합니다. 그 띠 바로 안쪽, 되돌림의 최저점 바로 아래, 거길 깨고 내려가면 내 판단이 틀린 거니까 미련 없이 나옵니다. 익절은 다음 저항선까지 혹은 이룰 수 있는 폭의 한두 배,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일부는 남겨 추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거래의 걸도는 전 재산의 2%를 넘지 않습니다. 한 번 틀려도 다음이 있어야 하니까요. 여기까지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튜브의 그 화려한 사례들은 대부분 성공한 한 장면만 보여줍니다. 실패한 수십 번은 화면에 없습니다. 이걸 생존 편향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것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착각이죠. 게다가 그 사례들엔 빠진 게 있습니다. 사고 팔 때마다 나가는 수수료와 세금, 원하는 가격에 못 사는 미끄러짐, 이 비용은 영상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거래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검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방금 그 레시피를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검증된 띠를 거래량과 함께 봉 마감으로 돌파하거나 되돌림에서 거부봉이 나오면 산다. 둘째, 이 규칙만 아는 선수를 만듭니다. 다른 잔재주 없이 오직 이 비법으로만 판단하게. 셋째, 연습 시장이 아니라 진짜 돈이 오가는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래야 수수료도 미끄러짐도 진짜로 겪습니다. 넷째, 단 몇 번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거래를 쌌습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을 보려면 표본이 많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매 거래를 기록합니다. 이긴 비율, 벌 때와 잃을 때의 크기, 번 돈의 합이 잃은 돈의 합보다 큰지, 이 세 가지가 진짜 엣지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화려한 한 장면이 아니라 수백 번의 평균이 말이죠. 그리고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는 배운 그대로 했습니다. 검증된 띠만 골랐고 거래량을 확인했고 봉이 마감하길 기다렸고 되돌림에서만 들어갔습니다. 교과서 그대로요. 그런데 곧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조건을 다 갖춘 진짜 같은 돌파가 사자마자 도로 띠 아래로 주저앉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되돌림을 기다려 들어가면 그 지지선마저 깨졌습니다. 투퍼. 선수가 규칙대로 산 순간이 하필 그날의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이긴 거래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 거래가 더 잦았고 어쩌다 크게 이긴 한 번을 자잘하게 진 여러 번이 다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레시피를 그대로 지켰는데도 비법이 끝내 말해주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짜 돌파입니다. 봉 마감도 거래량도 다 갖춘 진짜처럼 보이는 돌파조차 끝까지 가는 것보다 도로 주저앉는 게 더 많았습니다. 조건은 가능성을 높일 뿐 보장이 아니었던 거죠. 둘째, 타이밍의 함정입니다. 봉이 마감할 때까지 기다려 확인하라는 그 안전장치가 동시에 늦음을 뜻합니다. 확인된 순간엔 이미 많이 오른 뒤이고 그때 사면 고점을 떠안습니다. 빨리 사면 가짜에 속고 늦게 사면 고점을 묻니다. 셋째, 되돌림도 만능이 아니었습니다. 디딤돌이 될 줄 알았던 지지선이 그냥 뚫려 내려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용의 벽입니다. 사고 팔 때마다 빠지는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못 받는 가격. 한 번이면 작지만 자주 사고 팔수록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쩌다 맞은 큰 수익 하나론 그 사이 수십 번의 비용을 끝내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적 끝에 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비용을 빼기 전 순수한 신호만 떼어보면 아주 얇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돌파라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헛것은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그 얇은 가능성이 비용의 벽보다 더 얇았다는 것. 벌 수 있는 폭보다 사고 파는 값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존재했던 엣지가 시장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비법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축에선 너무 얇았던 겁니다. 우리 한 선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공개된 대규모 데이터들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돌파 매매로 꾸준히 돈을 벌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렇다고 이 비법이 멍청한 건 아닙니다. 돌파는 실제로 일어나고 레시피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튜브가 말해주지 않은 것, 가짜 돌파, 늦은 확인, 깨지는 되돌림, 그리고 비용의 벽. 바로 거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화면 속 화려한 한 장면과 통장에 남는 결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선수에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변하고 조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시간축에서 다른 도구를 더해 누군가는 길을 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여드린 레시피를 쓸지 말지, 그리고 이걸 믿을지 말지는 이제 보시는 분의 판단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뿐입니다. 차트가 보여주는 것과 시장이 돌려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 그 사이의 진실은 여전히 각자의 검증 속에 있습니다. 다음 편, 오를 종목이 잠깐 쉴 때 사라는 눌림목. 이건 다를까요?